번째로 y는 x2 빼기 x1에 y2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 첫 번째는 y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세 개 꼭 적어놓고서 가봅시다. 유형 1번 문제 104번 문제 봅시다. 두 점이 일단 마이너스 4,2 하나가 6,8이 있다. 그때 저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중점 그냥 바로 구하게 되면 1,5 정도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방이라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너무 쉽죠? 다음에 107번 문제를 보면 두 점 A가 있어요. A가 6, 마이너스 4 하나가 B는 1,1 하나가 있는데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일단 필요하답니다.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은 5분의 2고 18이니까 20 정도 올라갈 거예요. 5분의 2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들어가서 얘가 4, 마이너스 1이라고 점이 나올 거 아니야. 책 있어? 어찌됐건 이제 이 내분하는 점하고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맞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그냥 이 이번 공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다가 3 빼기 마이너스 2고요. x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 정도로 잡힐 거 아닙니까? 형 잡아주는 거지. y는 마이너스 5분의 5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이겠죠. 그치? 2번까지 됐고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를 보시면 111번 점이 마이너스 2,4고 이걸 지나는 직선이 있더라. 이걸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이다. x절편과 y절편 합을 0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절편을 a, 0이라고 본다면 y절편을 0, 마이너스 a 정도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절편들을 더했을 때 0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을 알려줬잖아. 직선의 방정식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는 1이다 라고 직방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2,4에 대입하면 왜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2고 빼기
4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나오겠네. 직선의 x절편을 구하라. x절편 구하래. 그냥 뭐야? 마이너스 6,0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다음에 유형 4번에 113번. 세 점이 있어요. A는 1,3이고 B점은 A,5고 C점은 3,2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났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셔야 된대. 그러면 A, B, C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A랑 B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봐. Y는 A-1에 5 빼기 3이고 X-1 더하기 3이라고 직방 자체를 그냥 잡아버려. 한번 정리해보면 Y는 A-1분의 2에 X-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이 직선 위에 C라는 점이 있어야 된다니까 C를 대입을 해주는 거지. 직선에다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3은 A-1분의 2고 X에다 3 넣으면 곱하기 2가 될 거고 플러스 3이죠.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3 하나 죽을 거고 그러면 A-1 올라가면은 2A에 A-1이 4다 이렇게 나오겠네. 전개해보면 2A 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A제곱 마이너스 A-2는 0이고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 A 값은 마이너스 1과 2구나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A가 양수라네? 그래서 뭐 A는 2라고 정리하는 거지 않을까요? 됐나?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지. 첫 번째 방법이랑 C는 뭐 거의 똑같은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A랑 B를 가지고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시던 B랑 C를 보고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시던 아니면 A랑 C를 가지고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시던 다 같으셔야겠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A랑 B를 가지고 기울기를 잡아보면은 A-1분의 5-3이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고요. B랑 C를 가지고서 기울기를 잡아보면은 3-A분의 2A 플러스 3-5다 이렇게 잡아도 된다.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어차피 결과는 같게 나와요. 이해됐죠? C랑 A를 구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도 상관은 없고. 일단은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너희는 이제 방학한 거니? 언제? 내일. 영상 봤어 안 봤어? 저번 시간 거. 안 봤지? 조회수 0이었어 어저께까지. 저번 시간 거 봐야 돼. 왜냐면 앞 시간 때 보통 증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증명하고 공식 설명하고 그다음 뒷타임 때 그것들 가지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뒷타임에 왔잖아. 웬만하면은 영상 다 봐. 알았지? 오늘 것도 올라갈 거니까 오늘 거 앞 것도 봐야 되고.
다음. 오 5번에 있는 115번. 11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115번의 컨셉은 넓이를 2등분하는 게 컨셉이거든. 일단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의 면적을 직선이 2등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려면 정사각형의 중심을 지나면 어떻게 가던 무조건 면적은 2등분이 됩니다. 중심을 지나시면 돼요.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보더라도 직사각형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직사각형의 중심을 직선이 지나면은 어떻게 지나던 간에 2등분이 됩니다. 면적 자체가. 여기도 중심을 지나시면 돼요. 근데 원 같은 경우도 중심을 지나게끔 잡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도 중심이야. 네. 근데 삼각형은 조금 달라요. 삼각형은 케이스가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직선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날 때 면적을 2등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위에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려면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지나게끔 직선이 그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지면 돼요. 그러면 왼쪽 면적하고 오른쪽 면적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가끔 삼각형이 있고 전체 면적을 2등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지점을 안 지나. 존나 애매하게 지나. 이런 느낌으로 지나서 면적을 2등분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얘는 실제로 이 세 점의 좌표를 구해서 면적을 따로 구하셔야 돼가지고 얘는 일단 만나면은 도망치세요. 문제풀이가 존나 깁니다. 시험장에서 만나서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오래 걸려. 계산이 매우 개 같아서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일단 도망치시고 천천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만나게 되면 따로 뭐 풀어줄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삼각형이 있는데 얘도 꼭지점을 지나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아래 한쪽의 이제 선하고 평행하게 지나갈 때 이런 느낌으로 평행하게 지나갈 때 면적을 2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거대한 삼각형은 당연히 평행하니까 닮은 도형이겠지? 그러면 면적에 대한 비가 1대 2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면적비가 1대 2면은 길이의 비율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대 루트 2가 잡힐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보면은 이만큼을 루트 2라는 비율이야. 실제 길이가 아니라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이쪽이 루트 2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직방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세 점의 좌표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1대 루트 2면은 1대 루트 2 빼기 1이라고 내분점을 잡아야 돼. 내분점을 존나 귀찮긴 하지만 이쪽도 1대 여기를 루트 2 마이너스 1의 비율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잡아서 9점 잡아가지고 직방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아마 RPM에 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있을 건데 저 둘 유형을 모의고사쯤 가봐야지 이제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A점이 뭐 3,3이고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B점이 5,-5고 C점이 마이너스 1,1이라고 점을 잡았다고 칩시다.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삼각형 ABC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하더라. 꼭지점을 지나는. 그러면 A점을 지나면서 전체 면적을 2등분 하려면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시면 된다고요. 그럼 B랑 C의 중점을 내가 구해보면은 더해서 반띵이니까 2,고 더해서 반띵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초록색 직방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A랑 M을 구하고 보고서 직방 바로 그냥 공식 박으시면 되겠지. Y는 2 빼기 3에 마이너스 2 빼기 3일 거고 지나는 한 점 x 마이너스 3에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유형 6번을 보시면 118번 문제 보면은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직선을 주고 이거 뭐 직선의 방정식이 뭐 일반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름은 붙어 있는데 근데 추가 조건으로 a, b는 음수고요. a, c는 b, c는 b, c는 양 음수대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내가 직선을 다룰 때 이 모습으로 직선을 다루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직선의 특징이 안 보여. 근데
직선의 특징이 뭡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대로 놓고 보면 기울기도 잘 안 보이고 한 점도 안 보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바꾸는 거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정도로 일단 직선을 싹 다 바꾸는 거. 그러면 좌표 평면이 있었을 때 직선을 그릴 건데 지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겠지? 근데 a 곱하기 b가 음수면은 b분의 a도 음수지. 부호만 생각을 하면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불렀어? 중학교 때 y절편이라고 불렀지. y절편. 절편값 보면은 BC가 음수니까 B분의 C도 음수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절편 또한 플러스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선을 잡게 되면 y절편은 플러스고 기울기도 플러스라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4사분면 안 지나시겠네요. 됐죠? 이제 유형 7번하고 8번은 같은 문제인데 유형 21번에 121번 문제 봅시다. 직선 2k 플러스 1이 x 빼기 k-1의 y 빼기 5k-4는 0이다. 이렇게 받았죠? 오늘 어쩌면 이 유형까지만 할 수도 있어.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실수 k 값에 관계 없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얘랑 같은 말이 뭐야?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라는 뜻이겠지? 근데 또 얘랑 같은 말은 뭐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 k가 주인공이니까 k가 있는 놈이랑 없는 놈으로 식을 좀 쪼개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가 있는 놈을 얘 다전개했다 치고 k가 있는 놈을 만들어내면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라고 K가 있는 놈만 좀 모아볼 수가 있고 또 K가 없는 놈을 모아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만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오려면은 EX-Y-5는
0이셔야 되고요. 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도 0이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둘을 연립을 해보면 연립이야. x는 3이라고 하고 y는 1이라고 해서 3,1이 나올 거야. 3,1. 근데 얘는 이 3,1이라는 그 정답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K를 그냥 실수,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뭐냐? 얘 직선이거든. 직선. 근데 이 직선이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예요. 3,1을 지나간다라는 소리라고. 즉 내가 이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직선이 3,1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y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x 빼기 3 플러스 1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몰라. k를 모르니까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거고 기울기를 모르지만 3,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 우리는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정해진 점에서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항등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쭉 풀어나가면 이런 식으로 풀면 돼. K 값에 관계없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야 K로 묶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너 0 주면은 그냥 에브리바디 해피야. 근데 얘를 살짝만 바꿔봅시다. 있잖아. 얘를 살짝 바꿔서. 오케이. 이 직선이 3,1이 정점인 거는 이미 알아냈고 정점인 거 알아냈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을 다루다 보니까 EX-Y-5는 0인 거고 X 플러스 Y-4는 0인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낸 거지. 이거 존나 중요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이거 모르면 X된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원방 가서 또 써. 그렇지. 그러니까 직방, 원방 두 단원에 걸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야, 위에서 초록색 식이 직선인 것까지는 알겠어. 물론 K 값을 모르니까 기울기는 안 정해졌겠지. 직선이고 오케이야. 근데 얘 뭐야? 얘 뭐예요? 직선이네. 얘도 직선이지. 얘도 뭐야? 이런 직선이에요. 다시. 우리가 둘을 연립해가지고 3,1이라는 계산을 했지. 결과를 찾아냈지. 그 말은 뭐냐면 y는 EX-5라는 첫 번째 직선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두 번째 직선 식이 있는 거야. 그때 그 두 직선의 교점이 이 점이 3,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라고? 3,1이라는 정점이었다고. 그러면 이 전체 식의 의미는 또 뭐냐면
이 큰 틀은 이 직선 하나, 이 직선 하나의 교점을 지나는 정해지지 않은 직선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일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직선을 그냥 한 번에 퉁쳐서 표현을 하는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K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야. K가 1이야? 그럼 뭐 이런 직선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K가 2야. 아, 너는 K가 2일 때 이런 직선, K가 3일 때 이런 직선들이 한 번에 표현된 식이라고요. 한 번에.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본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존나 많은 직선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았지? 그게 그 다음 유형이에요. 넘어가 봐. (124번) 문제를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직선 2x-3y-1은 0이고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 두 직선의 무슨 점과 교점과라지? 그러면 교점을 구하지 말고 교점 구하지 마. 일단 교점과에서 한번 싹 끊어보면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존나 많은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하자. K에. K가 뭔데요? 아직 모르시나? 2x-3y-1이고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0이다 라고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해.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존나 많은 직선이라는 뜻이라고요. K 여기 붙여야 돼. 여기 붙이면 안 돼요? 상관없어. 여기 붙여도 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건 이 직선이 어딜 지난대? 1,1을 지난대요. 이 직선이 1,1을 지나라면 근데 어찌나 그런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어봐. 그러면 k에 2 빼기 3 빼기 1 더하기 1 플러스 1 빼기 3은 0이겠지?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은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k고 얘는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k 값이 얼마 나오니?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k에다 집어넣은 게 얘가 내가 원하는 직선인 거야. 물론 실은 전개해서 정리는 좀 하셔야겠지. 그건 조금 귀찮기는 한데 뭐 쩔 수 있나. 어찌됐건 보시면 양면에 내가 2를 다 곱해볼게. 2분의 1이 싫어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1만 남을 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고 여기에다 내가 2를 곱했을까?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겠지. 죽네. 5y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러니까 보자. 뭐 a는 0인 거고 5로 나눠라? 그러면은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0인 거고 b는 1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방 가서 또 나와. 원도 뭐 원끼리 만났을 때 교점이 생기는 거고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나올 거고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 애들이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면은 그냥 교점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 교점을 구해서 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니까 그게 돼.
근데 교점을 못 구하게 개수에다가 미지수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구할 건가? 어려운 문제는 결국엔 개수에 미지수가 박혀요. 뭐 K, 뭐 A, B 뭐 등등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잡히게 되면 교점 자체가 못 구해지는데 그러면 교점을 못 구하려면 직방을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냥 미지수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럼 어차피 이것보다 더 길어질 텐데 풀이가.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개념이랍시고 정리하는 거는 의미가 존나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정리를 빡세게 안 해놓잖아. 너네 어차피 1년 내내 공수도 하잖아. 그러면은 공수도 하고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가지고 4개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기억이 희석이 될 거야. 우리도 뭐 그거 당연하게 알고 있어. 당연한 일이라서. 근데 지금 빡세게 안 해놓으면은 아예 다 까먹어. 아예 백지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름방학에 이직거리를 또 해야 돼, 개념을. 분명히 어느 반은 개념반이 열릴 거고 어느 반은 난이도가 있는 반이 열릴 거고 반이 여러 개가 열릴 거 아닙니까? 공수투 반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 RPM을 또 할 거야? 개념 정리 또 할래? 돈 아깝지 않아? 물론 제 돈 아닌데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부모님 돈이긴 하지만 돈 아깝고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할 때 개념 빡세게 정리해놓고 조금 희석이 되더라도 굵은 줄기는 좀 알고 있으면 방학 때 넘어갈 때 좀 더 어려운 수업 듣고 좀 더 좀 심한 수업 들으면 너네도 좋은 거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공수투 할 때 개념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았지? 지금 몇 시야? 48분. 시간 다 떨어지네. 일단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중간 지금 학교 일정 때문에 수업 제대로 못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해는 하고 그걸로 뭐 지랄할 생각 없는데 대신에 영상은 꼭 봐야 돼. 내 영상을 스킵하면서 봐.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스킵하지 말고 쭉 봐. 알았지? 됐죠? 일단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풀 유형 바로 알았지? 유형 그 유형 라인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